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혁은 저희가 총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목적을 보면 지역 최대 이슈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기업의 의견과 인식을 좀 조사하고자 모니터링 조사를 펼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을 보면 1차 조사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802개 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271계사로부터 조사표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저희 전주상공회의소 관내 회원사가 1,404계사입니다. 그래서 1,404계사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펼친 결과 433계사로부터 조사표를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 집계는 통합에 지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을 해서 우리 경제단체인 전주상공회의소는 조사 집계를 완주군 소재기업 그리고 전주시 소재기업 그리고 우리 완주전주를 제외한 우리 관내 회원사가 2개시 6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군을 해서 기타 지역 소재기업으로 해서 구분해서 조사 집계를 하였음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표본 개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가 또 과하게 많은 관계로 완주군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로 응답업체의 응답 의견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전체 분석을 하지 않고 지역별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왔습니다. 그랬더니 1차 조사 때 완주군 소재기업들은 87.7%가 찬성을 했고 전주 지역에 있는 소재를 보이는 기업들은 89.8%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2차 조사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76.4%가 찬성을 했으며 전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84.1%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76.1%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그런 찬성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 2차 조사 공이 완주전주 통합은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완주, 전주, 기타 지역 모두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완주 지역 같은 경우는 1차 조사 때는 거점 광역도시 구축 다음으로 낙후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응답도 17.7%, 또 행정 통합으로 운용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응답도 17.7%로 나타나는 반면에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1차 조사 때를 보면 거점 광역도시 구축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예산 증가 및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조사 때는 좀 변화가 있었느냐? 네, 조금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주 지역 소재기업들은 거점 광역도시 구축 다음으로 낙후와 소멸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응답도 완주전주 통합의 찬성 이유로 들었으며 낙후 전북 이상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 지역 기업들은 거점 광역도시 구축 다음으로 낙후와 소멸 위기가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조사,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 기업들은, 특히 완주 지역 기업들은 18.1%로 공동 1위가 5군데가 나왔습니다. 즉 통합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 완주군은 독자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혐오시설 배치 우려가 있다. 완주군에 혐오시설 배치 우려가 있다. 또 전주로 흡수 통합에 따른 소외감을 커질 것이다. 또한 예산 복지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완주군 기업들은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주 지역 기업들은 재정 악화로 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2차 조사 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2차 조사 때 지난 6월에 조사한 결과 2차 조사 때는 완주 소재 기업들은 완주군 독자 발전에 대한 저해 우려가 있다. 이게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로 흡수 통합에 따른 소외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것이 17.4%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조사 때 전주 지역 기업들은 어떤 응답이 높았냐면 완주군 소재 기업들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의 독자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30.1%, 전주로 통합에 따른 소외가 20.5%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지역은 30.0%가 전주로 통합에 따라서 완주가 소외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응답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합을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차 조사 때는 우리 완주 지역 기업들은 주민 통합에 대한 우려 해소를 가장 크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지역 기업들은 상생 발전을 위한 실행적 약속 이행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즉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2차 조사 때는 조금은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완주 지역 기업들도 상생 발전을 위한 실행적 약속 이행이 구체화돼야 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응답이 각각 41.5%와 22.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차 조사 때 전주 지역 기업들은 상생 발전을 위한 실행적 실질적인 약속 이행의 구체화와 더불어서 자치단체 간 신뢰가 구축돼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총 2차례에 걸쳐서 4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응답업체 중에 참여한 전주완주 기업체 수하고 응답업체 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예, 저 조사 계획에 일부러 자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조사 기간 및 대상에 보면 대상 업체가 802개, 1404개고 이게 전주완주 업체예요? 전주완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차 조사 때 보면 완주 같은 경우는 찬성이 51개, 반대가 7개였잖아요. 완주 지금 58개 업체가 응답을 해왔고 전주 같은 경우는 185개와 찬성 업체와 반대가 21 해가지고 206개.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찬성 84당 26 하는데 190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주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객관성을 갖고 주관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발표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물어본 질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추가수당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본 애에 따라서 좀 하나 더 줘. 그 나가시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나 더 줘. 응답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응답 비율하고 거의 차이점은 없나요? 이게 이제 강하게 이제 저희가 조사장인 제가 부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나 A부터 Z까지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를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서 좀 독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통해서 그랬을 때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조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C 기업한테 이거 좀 조사를 해주세요. 조사표를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나름대로 저와 이제 안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순수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조사를 하려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전주완주 통합에는 이거 큰 이슈잖아요. 근데 응답률이 너무 적어서 이게 신뢰 좀 확보할 수 있는지. 회장님께서 그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지자체를 흔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기업인들은 어떠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다는 취지다 보니까
이를 갖다가 조사표 횟수를 갖다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건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말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돼서 이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고자 했다는 조사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참고형에 가까운 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일반 주민투표 대상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실 때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아니고 주관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건 제가 이제 조사표를 네, 바로 하냐면 1차 조사, 2차 조사, 반대 이유, 반대 탈당인데 다 지금 틀려. 물론 1차 조사, 2차 조사. 아 일부러 그거 이제 우리 김장께서 말씀하신다면 회장님 우리 사무부 뜻에 따라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조사표를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부러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니. 네네네. 지금 예를 들면 뭘 물어보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이런 질이 안 나오는데 네.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답들이 나오더라고.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지역 주민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기업인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안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관원에서 보면 아까 비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는데 아까 1,405군데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원사로 등록만 돼 있지 거의 아까 서류에 제가 진성회원 이렇게 지금 현재 회원수가 약 560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1,400명의 회원사에서 약 600개의 나머지 그러니까 한 800개 정도는 사실 회원으로 등록만 돼 있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으로 등록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406명에 대해서는 보냈지 거기에 대해서 반등은 안 왔다. 이게 실제적 진성 회원만을 했다 본다면 저희들이 진성 회원이 지금 564개로 오늘 아침 보고가 됐죠. 그래서 거의 아까 저희들이 지금 433개라고 하는 것은 진성 회원 수에 보면 80~90%가 응답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비교를 30%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표성도 그렇고 그것이 모니터링에서 그걸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지만 아까 서두에 내가 1,406군데가 진성 회원이 아니다. 그냥 자기가 회원인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성 회원 확충을 처음부터 시도를 했고 오늘 현재 회비를 냈고 역할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회원사는 564개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새로운 데 한 군데고 기존 데가 회비를 안 내다가 회비를 내고 그래서 진성회원으로 이제 가름이 되고 판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회원사라고 큰 틀에서 보면 1,404군데가 아닌 564군데 중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 아까 80% 이상이 실제적으로 이 기업인들과 5분연 리더들 또 CEO들이 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적정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주 완주의 회원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저희들이 8개 시를 갖고 있는 외 지역도 전주 완주 외 지역도 할 것인지 해서 많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외 지역도 한번 우리가
정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71%인가 몇 프로 나왔잖아요. 외 지역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회장님의 입장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언급을 않겠다라는 객관적 언급을 않겠다. 이제 양면성이 있을 수가 있죠. 상임회장으로서의 어떤 입장과 개인 주관적 입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는 여기 그래서 데이터로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단체들이 찬반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제 상공회의소 회장의 입장으로는 이걸로 발음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전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한테 그 과거에 그 회장님이 시정되고 어떤 통합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번에 세 번째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전주랑 남주랑 행정구역 확대를 좀 넘어가지고 이제 지역 환경 자체가 다 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승리가 좀 어떤 대비 같은 게 있는지. 어차피 지역 경제가 좀 더 미래 지향성을 본다면 메가시티급으로 가야 됩니다. 최소한도 100만 이상을 가야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는 4개 상위가 아니라 5개 상위로 김제 상위가 만들어져서 5개 상위로 바뀌었는데 그날도 간담회 끝나고 이제 이슈가 그 완료전주 통합 문제 거론이 되다가 보니까 좀 더 이제 전체적 아까 우리 상위 그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완주 전주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익산까지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완주가 안 되면 우리가 김제를 포함한 전주하고 익산하고 그 회장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그래도 현 정부가 우리 3개 특구였던가요? 제주도 하고 강원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특자도 하고 5구 메가시티급 하고 3특자던가? 네, 3특자던가로 해서 하는데 또 우리가 대원법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의 그 도시는 그런데 저는 일반 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문적으로도 보면 우리의 큰 틀에서 보면 지자체가 조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의회가 생겨서 많이 그런 특별한 자치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기는 하고 있지만 태생부터가 조금 우리는 잘 못했다.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런 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법률적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대통령 국군 통수권이나 외교권 이런 정도만을 갖고 있어야지 실제상 인사 예산권까지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 그게 지방 분권화가 어떻게 되고 지방 균형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일반 행정 특히
정부에 대해서 상공분립을 만들 때 독일에서 우리가 이런 조직, 정부 조직이나 이런 걸 아버지라고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공부한 서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꼭 일본 메이지 유신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이나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드골 5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헌법이나 이런 것은 특별했을 때의 어떤 문제인 것이지 우리나라는 이제 충분히 모든 여건과 환경이 그런 아까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쪽은 인위적 합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많이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을 당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전주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을 잘한다라는 것은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세금도 조금 내고 교육도 좋고 소방시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행정이 그 지방자치도의 행정이 되면 완전 국민들이 거기서 불편 오고 세금도 많이 내고 좋아지지 않는데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이사를 전주로 옵니다. 그러면 자연적 소멸이 되거든요. 이것이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 발생적으로 정말 그 전주시가 공무원을 몇 명을 뽑아서 어떻게 시장이 운영을 하든 어쩌든 아까 이제 납세의 의무와 예를 들어서 저런 형태의 교육이 우리가 완주가 훨씬 잘 되고 세금도 훨씬 조금 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합해라 마라 국가에서 올 필요도 없이 전주 시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세계 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일선 도시가.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 많이 주고 뭐 됐으니까 합해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 후진국형의 어떤 지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방자치제가 인사 예산을 다 갖고 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다 갖고 보면 사실은 국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도 돈만 내면 대통령은 외교권과 국군통수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세금 국세로 봉땅 갖다가 일본 시도에 균형 발전이 됩니까? 일본 시도에 내 선거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교부금 갖다 주고 뭐 주고 이건 우리가 과거의 형태 우리가 가끔 표현을 적절치는 못하지만 우리가 광복을 만들었을 때 그 일본 아이들 보고 쪽발이라고 그러고 미국 아이들을 보고 호쟁이라고 그러는데 걔들 갖다가 그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 따라다가 글씨 하나도 안 바꿔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또한 상김이 정무적 판단으로 해서 만든 우리의 지자체가 이제는 좀 더 정말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제 우리 전국신문에 그 얘기도 했지만 산업구조 개편이 돼야 된다. 임금의 단순하게 지금 최저임금 협상 이런 문제도 단순하게 그냥 돈 200원, 300원 올려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구조적 개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10월달에 베트남 호차 우리 같으면 상공회의소 베트남 상공회의소 거기를 우리 기업인들 5명 오고 태양광 때문에 거기를 나갔었는데 거기 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 9,600개가 있더라고요.
그 회장이, 대한민국 그 회장이 하는 소리예요. 김 회장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찾는데 이 9,600개만 다시 우리 한국으로 보고 논다면 정말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경제 걱정은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라북도도 조금 먹고 살만 하고 못하고 임금 최저임금에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여기에 본점 두고 전부 다 베트남, 라오스, 중국 뭐 다 나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최소의 어떤 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상공회 그 회장들 그 74개 회장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제2공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베트남, 중국, 심지어는 미국 다 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할 수가 없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살리기 뭔 어떤 운동, 뭔 법률적인 당연히 만들어야죠. 하지만 정말로 산업구조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그런 산업구조 개편을 누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가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LG가 어쩌고 SK가 어쩌고 현대가 어쩌고 더 나가서 공기업에 대한, 제가 공기업을 5년간 애들을 가르쳤어요. 퍼블릭 퍼블릭 엔터프라이즈를 5년간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나라 공기업이 정말로 공기업의 특별한 장점만 살려서 제3섹터라고 그러는데 국영기업, 민간기업 다음에 공기업이라고 가장 좋은 점,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가장 좋은 점만 가려내는 것이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기업 기사 공급이 2억 되고 3억 되는 공기업, 회사는 망해가고 무엇을 하는데 기업은 망해가는데 자기들은 몇 억씩 이사들 외국으로 놀러가고 못하고 편향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재편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다고 그런 것을 다 일국에서는 이제 포퓰리즘 형태로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내일 모레부터 15만 원씩 해서 최고 50만 원까지 받는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불편한 점들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업의 환경이 이렇게 나쁜데 누가 여기에 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과거에 외국에다가 공장 하나 치면요, 국세청에서 조사부터 나와요. 지금은 거꾸로 나가라고요. 이런 시대에 입각해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격려를,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중소기업 중앙회장 할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저런 것을 해서는 제가 기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중소기업에 기 좀 살려주십시오. 대통령한테 제가 청와대에 가서 보내드렸는데 좌우지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경제 살리기에 정말 앞장서 주셔야 돼요.